요 그림을 한번 넣어봤는데 이게 안 나와지네. 요거하고 지금 앞에 자동차 막 달리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우리 줌에서도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게 한 10년 전쯤에 이 그림이 너무 재밌어서 제 PT에 좀 담아놨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우리 삶 속에 인생이 좀 이렇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몸 따로 마음 따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그림을 그때 봤을 때 제 자신도 몸 마음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제 행동은 부자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마음은 좋아하는데 말은 이상한 말을 해요. 제 마음과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조직 사업을 하면서 파트너들하고 또 이제 우리 리더들하고 이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동상이몽을 꿈꾸면서 서로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따로따로 막 이렇게 달리는 어떤 그런 것도 경험을 하곤 했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적이 많죠. 이게 똑같이 하게. 근데 언제나 이렇게 평행성으로 막 따로따로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언젠가 만나. 이렇게 함께 몸과 마음이 또 이렇게 하나로 움직여지게 되는데 막바로 막 스무스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를 띄는 거야. 잘 안 맞는 거야. 네, 어떤 사람하고도 만나서 어떤 사업을 하든 또 연애를 하든 또 뭔가 내가 새로운 걸 만나가지고 내 몸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싹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계속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자, 제가 우리 전부 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균형을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 시간이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또 줌 함께 하시는 이 분들이 이 시간에 그 균형점을 찾는 그리고 좀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그게 하나가 합쳐져 가지고 잘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오늘 저희가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수요 해독이죠. 예, 수요 해독 세미나인데 저희 수요 해독 세미나에 지금 요즘에 좀 날로 이렇게 좀 시국이 그러다 보니 지금 줌으로 줌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줌 미팅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 해독하고 우리가 화요 사업 설명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스토리 이 우리 시트메이커스 제품을 통해서 뭐 내가 몸이 바뀌어진 내용과 함께 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바뀌어졌는지 또 그리고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지 하는 이야기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제품으로 또 몸의 원리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해 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아니 스토리는 그냥 제가 그냥 풀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알이 빠졌어요. 똑똑해. 빨리 고칠게요. 고치면서 하나 빠졌어. 영어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강해진 몸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평생 재정적으로도 고정적인 수익과 지속 가능한 어떤 수입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이 우리가 여기 딱 만들어져 있는데 그 비전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쪽 현장 미팅은 이 서울 이 센터에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날에는 사업 설명회하고 우리 낭만똥 사부님 모시고 하는 수요 해독 세미나가 이제 제 지금 사부님께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으세요. 많이 바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올해 말 정도나 아니면 1월부터 이제 다시 재개를 할 겁니다. 그때 또 많이 모시고 오세요. 네, 자. 저기 시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요. 일단 먼저 내 몸부터 바꿨다는 거예요. 저 이 몸 바꾼 거에서 제 얘기를 먼저 이제 좀 풀어드려 볼게요. 제가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네. 올해 초였는데요. 상당히 조금 뚱뚱해서 제 키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60이 안 돼요. 60도 안 되는 키인데 몸무게가 64. 뭐 좀 날씬하다면 62 이상이고 항상 64, 심지어 65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러면 막 굴러다니겠죠, 약간? 그런데 제가 약간 근육질 체질이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통통하다, 단단하다, 뭐 이렇게 보고는 있었는데 풀르면 엉망이었어요, 제 몸 소관이. 근데 제가 했었던 게 사실은 우리 시트메이커스 12월 달에 만나서 한 9월까지, 8월까지는 저는
이 구통력, 지금의 장메이커스죠. 그 장메이커스를 통해서 제가 독소를 빼는 과정 안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감량은 좀 됐어요. 뭐 60kg에서 63kg에서 왔다 갔다 해가면서 감량은 겉으로 보기에 몸무게가 크게 줄었다기보다 겉으로 보기에 조금씩 처음보다는 조금 빠져나갔었는데 그다지 저는 살을 뺀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었고 그냥 장 건강에 또 그리고 제 빈혈, 저혈압 이런 데다가 제 집중을 하고서는 이 제품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9월 2일 날에 제가 이제 비로소 바디메이커스 효소를 어떤 비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1호 임상처럼 제가 비공식 임상자가 돼서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의 디토스 프로그램 정확하게 일주일 잘 지켰고요. 우리가 5일 디토 프로그램을 제가 일주일 동안 잘 지켰고 그리고 15일 동안에 이 효소 바디메이커스만 가지고 제가 15일 동안에 약 7kg 그때는 7kg 감량을 했고요. 다시 또 5일 디톡을 제대로 다시 하고 보식과 더불어서 함께 하고 그리고 다시 또 5일을 또 했어요. 제가 또 디톡을 한 번 더 할 수 있나? 아주 너무 쉽게 간단하게 또 5일 동안 단식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총 저는 한 달 동안에 20일 동안 정말 곡기를 완전히 끊었어요. 그래서 세포가 좋아하는 세포 영양만을 제가 섭취를 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제가 살을 한 총 8kg 정도를 뺀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숨어있는 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뀌었고 제가 뭐 아직까지 그렇게 이쁜 몸매는 아니지만 저 중간에 한번 빠진 상태예요. 저게 이렇게 됐던 데서 제가 저게 8월 25일 날인가 찍었어요. 8월 25일 날 찍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 달 지나고 나서 한 달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 찍었어요. 일단 살이 좀 빠져나간 것도 빠져나간 거지만 이렇게 좀 균형이 좀 잡혀진다 그럴까요? 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과연 내가 이 시트메이커스를 좀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이 아까 우리 몸 따로 마음 따로 해서 있고 싶어도 떠나는 경우 있고 그냥 있기 싫은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그 점은 지금 두 개가 딱 맞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여기서 단순히 살만 빠져서 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바디메이커스 효소도 저는 여기에서 영광스럽게 처음으로 제가 섭취를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제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 통역 원래 이름이 통역이었었는데 지금 뭐죠? 이름이? 예, 우리 바디메이커스로 몸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장메이커스로 몸속에 독소를 빼잖아요. 그 통역 이름 공모했을 때 제가 장메이커스 당첨이 됐잖아요. 그래서 온열 매트도 제가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우리 회사로부터 온열 매트도 선물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미팅 중에 장메이커스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장은영 그러는 줄 알고 네! 막 이렇게 소리가 나오려고 그래요. 제가 어디서 만약에 시트메이커스하고 만약에 인연이 끝나서 어디 가야 된다고 그래도 이 장메이커스 소리가 들리면은 확 귀에 들어올 거예요. 아마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허락되는 데까지는 이 시트메이커스 안에서 꼭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 장메이커스, 바디메이커스로 많은 경험을 하시고 계시죠? 자, 그 경험을 해서 이렇게 바뀐 사람들 사진 몇 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당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직접 체험담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 제가 대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직접 다 만난 분들이에요. 자, 이분도 지난번에 아마 3등을 하셨던 분 같은데요. 지금 6월 달에 해서 9월 달까지 이분은 사실 그때 바디메이커스보다는 이제 통역 그때도 장메이커스라는 이름 바뀌기 전에 이 통역 제품으로만으로도 이렇게 했어요. 별똥별 제품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네. 언제나 빠지지 않는 분. 이 자리에도 또 나와 계시는데 저는 이분 처음 봤을 때 원래 저 사진보다 더 뚱뚱했었어요. 맞죠? 제가 제주도에서 작년 12월에 저는 그냥 고객으로 순순히 가서 보고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서 결심하시는 이 스토리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사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본인은 남을 케어해 주시는 분인데 정작 자기 자신이 케어가 안 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몸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었던 게 한 절반은 좀 나갔다고 제가 보여줍니다. 이분도 이렇게 지난번에 아마 1등 하셨던 걸로 알아요. 네, 배가 굉장히 많이 쑥 들어갔죠. 우리 가장 첫 번째, 가장 배가 먼저 나오면서 가장 또 늦게 들어가죠. 예, 이분은 이번에 이제 아마 2등 하신 완도에 계신 우리 김길자 사장님. 예, 사실은 우리가 살이
한번 빠졌다고 그래서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로봇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세포를 갖고 있고 이 세포는 죽고 재생하고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몸이 살이 좀 빠졌다가 쪘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 인간인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빠졌다가 쪘다 빠졌다가 쪘다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비로소 내 몸이 그 항상성을 딱 유지를 하면서 항상 그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세포의 기억이 다시 생성이 되는 거겠죠. 지금 그 과정에 저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딱 만나고 나니까 막 널을 뛰죠, 처음에. 근데 지금 사실 널 뛰는 기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몸을 바꾼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이 아가씨 오늘 내가 볼 줄 알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주 애정하는 아가씨인데, 우리 왜 대부분 우리가 5060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모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엄마하고 함께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35살의 미스예요. 미스인데 맨 처음에 제가 봤을 때 막 얼굴에 여드름에다가 막 지난 6월에 제가 봤거든요. 저 끝에 사진이 6월에 만났었을 텐데 굉장히 몸이 좀 비대하고 얼굴도 시커멓고 좀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도 우리 통역으로 먼저 몸의 독소를 다 제거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또 특히나 이번에 생단지라고 있어요. 저희가 생단지는 뭐냐면은 생활단식 체험자들, 생단자구나. 생단자라고 해서 생활단식 체험자들 5인방이 이제 모였었거든요. 자, 그게 여기 다음에 이렇게 모여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개인의 이제 사정으로 네 분이 이게 완료를 하셨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마지막, 저 한 달 훨씬 넘었는데요. 정말 전부 다 대단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이서율 씨, 그 안에서 1등까지 차지를 하면서 저희 그 BCM 챌린지에서 1등까지 하면서 총 30kg 감량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 몸속의 어떤 그런 반란들을 전부 잠재운 어떤 그런 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단자들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갈 쯤에 우리가 생단사라고 해서 생활단식 체험, 생활단식 지도사 과정이 있는데, 생활단식 지도사예요. 생활단식 지도사 과정에 이번에 이제 첫 1기가 출범했는데, 우리 이제 정효진 사장님도 거의 참여하셨죠? 제가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제 마음을 바꿨어요. 제가 그동안에 인사를 뭐라 그랬어요? 뭐, 시트메이커스 장기민 막 이랬잖아요. 이제 저는 장기민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지금은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다시 또 생단사 과정을 겪으면서 몸 운동하고 몸 단식을 다시 하고 고식도 해보면서 일반식도 해보면서 제 몸 속의 장기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함부로 남한테 내가 장기민이라고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히트메이커스에서 장을 바꾸는 여자. 지금 이제 장을 계속 만들어 바꿔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단자들이 어떤 게 소기의 목적들을 좀 달성을 하고요. 이런 분들이 다시 우리 이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생단사로 들어와서 전문가 과정을 또 밟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뱃속 전부 솔직히 아직 이런 분 많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빼볼까? 자, 우리 어떻게 빼볼까? 지금 저는 여기 BCM 챌린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뭐 특정 그룹의 이름이라고 또 생각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바디 체인지 메이커스. 몸을 바꾸는 과정의 도전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 시트메이커스에서 또 오셔가지고 첫 번째 내 몸을 한번 바꾸는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내 몸속을 먼저 바꾸고 바뀐 그 몸속이 내 몸매를 다듬어주고 다듬어진 몸매가 남들의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 남들이 궁금해서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물어보게 되고 그 사람들을 당신도 한번 몸부터 바꿔봐 하고 이런 곳에 모시고 와서 함께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BCM 챌린지가 뭐냐? 우리 지금 각각의 그룹에서 이런 챌린지들을 이제 시도를 하는데요. 먼저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관할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이지 않는 내 장을 다스렸더니 내 몸에 보이는 내 몸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을 기본으로 해서 이 몸 만드는 사람들의 다이어트 온 오프라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가 지금도 이 장소에보다도 또 줌으로 또 보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근데 그 분들하고도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온 오프라인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 챌린지도 함께 온 오프라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퀴즈를 드렸었어요. 5가지. 그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 시트메이커스 제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억나세요? 온열 하나, 또 소금으로 어떻게? 염도를 높여주고 왜 맞춘다. 그 다음에 또 통증, 미네랄이라는 어떤 여기 제품 내용은 안 나오지만 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2개 있어. 온열과 제품,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을 맞춰준다. 그게 아까 이제 뭐 우리 그 안에 제품이 뭔가 있죠? 별똥별로 마이크로바이옴도 맞춰주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죠? 효소 절식. 그게 이제 세포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또 뭐가 있죠? 4가지. 온열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빠졌어. 언제나 우리 낭만 똥사부님께서 제일 먼저 문제 있어 그러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뭐부터 바꿔야 돼? 장을 바꾸는데 뭘 해야지 바뀌어요? 매일 먼저. 소금 나왔죠? 빨리 해야 되는 게 몸속의 독소를 제거한다. 노폐물 빼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생단사에서 계속해서 귀가 따갑게 우리가 들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사실은 이 해독의 과정 중에 그냥 독소를 빼는 거, 그다음에 독소를 중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독소를 넣지 않는 거, 이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생활 단식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독소를 놓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전문가 과정 안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트메이커스의 건강관리는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똑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몸속 노폐물 빼기, 몸속 체온 올리기, 몸속 염도 맞추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균형 맞추기, 효소 절식으로 세포 되살리기. 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5가지를 할 수 있는 거를 나 혼자 집에서 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곳에 또 오셔서 이런 곳에 오셔서 자꾸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로 자동차 앞대가리 막 달리고 뒤끝 부분 막 따로 달리고 이랬던 게 딱 만나서 계속 맞춰가면서 스무스하게 내 몸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제 BCM 챌린지 3기를 지금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함께 시간에서 가질 건데 자, 여기 시상식은 이제 1월 달에 가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일단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원래 우리 사부님의 강의 듣는 시간이잖아요. 보통 수요 해독이. 근데 요즘에 지금 우리 사업자들끼리의 또 이렇게 통하는 어떤 그 필로서 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이번 소개해 드릴 건데 너무 아름다우시고 목소리도 파워풀하시고 자 이분께서 제가 아는 한 일반 사업자들 중에 해독을 푸는 데 있어서는 해독의 이 메커니즘을 푸는 데 있어서는 아주 단연탑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특별 강사로 한번 초대를 해보겠는데요. 자, 어떻게 프로덕트에 대해서 우리 몸속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안내해 드릴 시트메이커스 신브랜드 대표 신사라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라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그걸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수요일 날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하는 날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바쁘게 살다 보면 잘 못 돌보다가 어느 날이 딱 오면 갑자기 좀 당황스럽죠. 이상하다, 몸이 이상하다, 여기가 이상하다, 뭐 어느 날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요일 날마다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줌으로도 하시면 그래, 내가 미리미리 이렇게 소금을 먹는 걸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계속 내가 소금 먹는 거를 좀 이렇게 부지런히 못했다. 아니면 오늘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우리 똥사부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차분히 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오래 삽니다. 진짜 요새는 재수 없으면 120세야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재수가 없는 걸까요? 오래 사는 게? 장수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성경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복을 받는 건데, 왜냐하면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돈도 없고 아픈데 오래까지 산다면은 정말 재수가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정말 2060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뒤에는 평균 나이, 대한민국의 평균 나이가 61세 환갑이 됩니다. 이제는 진짜 보편적으로 전부 이제 이 평균이 60이기 때문에 이제 뭐 30, 40은 거의 보기도 어렵고 전부 다 이제 나이들이 더 많은 완전히 노인 국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다면은 한 200년 뒤에는 한반도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사실은 있어요. 전문가들의 얘기는. 하도 애를 낳지 않죠. 결혼하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 살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기도 한데 뭐 지금 오신 분들은 보니까 생산이 가능하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생산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자녀들 좀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또 할머니가 되셔서 할머니가 공부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들 숭풍숭풍 많이 나라고 응? 집 내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라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많은 이유가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할머니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되실 분도 계시긴 한데 이제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오래 살 때인데 사람들 이래요. 아우 그렇게 오래 살아서 또 뭐해? 내가 가는 날을 정할 수 있나요? 내가 뭐 언제까지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건강에 대한 저축을 들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유 그냥 빨리빨리 죽어야 돼. 그냥 80 넘으면 다 죽어야 돼.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원하는 대로 될까요? 그냥 누워서 예를 들어서 그냥 사진은 또 그러니까 멀쩡한데 못 움직여. 눈은 껌뻑껌뻑거리고 특별히 불편한 데도 없고 또 2분 살았죠? 근데 못 움직이면서 100세를 사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너무나 짐이 됩니다. 저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주변에서 좀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도 돈을 못 쓰시는 분이 있어요. 해독을 정말 긴급히 하셔야 될 뿐이고 그 누구보다도 빨리 지금 소금 드시고 장메이커스를 통해서 빨리 기스를 뽑아내시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도. 건강 지키는 건 습관입니다.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거, 소금 먹는 거를 젊을 때부터 하시면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아파가지고 먹게 되는 건 습관 그렇게 금방 바뀌지 않거든요. 미리미리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돈이 있음에도 건강에 투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람마다 이게 가치관이 좀 다르더라고요. 건강에 투자하는 거가 아까우면 도대체 그럼 어디다 땅 사는데 그렇게 투자하시는가? 집 사는데? 어디다 이렇게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형편이 넉넉한데 건강 잘 챙기지 못하시다가 어느 날 진짜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뭐 자녀들은 그 유산을 받아서 좋은지 뭐 남은 가족은 좋은지 몰라도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런다 얘기가 이제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건강해질 수 있는 공부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똥사부님이 명언을 남기셨죠. 시간과 돈을 안 쓰는 사람은 건강해질 자격이 없다고 하셨어요. 시간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줌미팅을 통해서 계속 들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나 계속해서 이제 엿보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 사람들 아까 지금 BCM 챌린지에 나와서 무려 30kg를 감량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게 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에 있는 해독, 독을 빼고 단식을 통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볍게
힘들지 않게 다이어트를 했고 건강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오늘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이 안에 있다. 결국 근데 뭐 해결책,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일인데 실제로 이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 것 같지만요. 그냥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면 건강하다. 맞습니다. 완전 정답이고요. 다 아는 거 맞는데 정말 그것만이 정답이냔 말이에요. 무엇을 먹어야 잘 먹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잘 먹는다 그래서 계속 고기와 야식과 뭐 내가 먹고 싶은 걸 잘 먹는다. 그것도 잘 먹는 거죠. 그렇게 잘 먹기만 하면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먹어대는 먹방 TV가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것도 잘 먹는 겁니다. 자, 정말 뭘 먹어야 잘 먹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잘 싸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아침마다 그냥 나 가는 거 그냥 원하래요. 변비는 없어요? 변비는 없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똥사부님 만나서 장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먹은 만큼 나와야 된다는 거고 3번 먹었다면 3번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고요. 간식을 먹었다면 간식 먹은 것까지 나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정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병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싸고 있는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다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루에 한 번 먹는 게 아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요.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한 번 가도 됩니다. 휴지 좀 갖다 주시겠어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말은 뒤에 있네요. 잘 자는 거 얘기하는데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한 60 넘으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잠자는 문제입니다. 이 수면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중간에 자꾸 일어나게 되고 그냥 초저녁에 잠이 오다가 한 새벽 2시면 일어나서 정말 아침을 꼬박 새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결국은 처방받는 게 여러분 그냥 뭐 수면제 이런 게 아니라 우울증 약인 건 아시죠? 재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잠은 잘 잤다라고 하는데 약 안 먹으면 못 잔다라고. 그러면 그게 잘 자는 거 맞습니까? 약에 의존해서 내가 자게 된다면 그게 잘 자는 게 맞냔 말이에요. 잘 자고 잘 싸고 잘 먹는 거가 실제로 다 알고 있냔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서 그냥 내 방식대로 만약에 하고 있는 거. 그러다가 몸이 아프게 되면 병원을 당연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들이 만약에 가족들 중에 누가 만약에 좀 아프다 콜록콜록 한다 그러면 뭐래요? 병원 가봐 이러죠. 아프다고 하면 약 사 먹어. 약 사 먹어 아니면 병원 가봐 이러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자, 약을 먹고 병원에 계속 다니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수술을 하고 이랬는데 무릎은 좋아지지 않고 허리도 좋아지지 않고 나는 계속 아파요. 다 아는 거 맞아요? 전문이고 그분은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의사고 누구누구 수소문을 해가지고 유명한 의사를 만났는데 난 그분이 그렇게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됩니다. 병원에 그렇게 다니면서 약을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걸 못 봐요. 그런데 자기네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런 걸 검색해서 최고의 의사가 누군지를 알아보러 다니면서 건강해지려고 합니다. 뭐 여기 듣고 계신 분 중에 의사고 있고 의사의 가족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직업군 가운데 암이 제일 많이 걸리는 직업은 사실 의사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스트레스를 그만큼 놓고 과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물어본다는 거야. 암에 대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암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분한테 방법을 물어보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병원에 가고 있다.
자, 이제는 정말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긴급하게 아프다. 막 위가 이제 뭐 뒤집어져서 갑자기 뭐 위험이 생겨서 위궤양이 생겨서 속이 쓰려서 막 이렇게 아프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일은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팔다리가 잘렸다, 화상을 입었다. 뭐 이건 당연히 병원에 가서 빨리 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방법으로 치료, 의사가 이제 해줘야 되는 어떤 부분, 내가 몸이 망가졌다, 고장났다, 어딘가 아프다라고 해서 이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먹어서 생기는 보통 식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 그런 병들, 피에 관련된 문제들, 대사증후군은 의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이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한테 물어본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수치 낮춰주는 약을 이제 처방받을 뿐이에요. 혈압이 높아요? 그럼 혈압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혈압 물어봅니다. 혈압은 어떠세요? 예, 혈압 정상이에요. 근데 뒤에 그 말을 안 하더라고. 약 먹고요. 약 먹고 정상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픈 겁니다. 고혈압 환자인 거예요. 그럼 고혈압 환자는 약을 먹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압이 높아진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걸 없앨 것이냐.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해볼 거거든요. 원인을 찾는 걸 좀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자,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 내 몸에 의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통해서 내가 피를 바꾸는 거고요. 체질을 바꾸는 거고요. 세포를 바꾸는 거고요. 건강한 습관을 통해서 100세까지 질병 없이 병원 가지 않는 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치유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망가지고 나서라기보다 지금 이거를 듣는 순간부터 사실은 실행하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 있는 습관. 오늘서부터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소금차를 먹겠다. 죽염차를 먹겠다. 이게 이제 첫 시작인 거예요. 염도가 계속 여러분 요즘에 이제 텔레비전 선전하는 링티라는 그 소금물입니다. 이렇게 딱 따가지고서는 물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요즘에 무슨 그 오디션 프로그램 보니까 그 심사위원이 앉아가지고선 이렇게 막 마시는 거 보니까 링티 써 있더라고, 그 물병이. 그래서 링티를 상당히 많이 지금 홍보하고 있던데, 그게 이제 소금물입니다.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소금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먹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거의 왔다. 거의 대체약이나 이쪽에 이제 공부하신 분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이제 소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미리미리. 예방의학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프고 나서 이 정보를 듣는 건 조금 사실은 늦다고 보고요. 어디 아픈 데가 없을 때 사실 이 정보를 들어서 앞으로 내가 병이 올 수 있는 거를 막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열심히 건강 전도사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병의 원인을 찾아서 이제 차분히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람들이 아픈 이유를 일단 모른다는 거. 아픈 이유를. 근데 저도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건강식품 판매도 했고요. 사실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피곤했고 아침에 천근만근이었고 못 일어나고요. 그리고 저혈압이었고 굉장히 늘 그렇게 에너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그냥 이게 촉 처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건강식품을 제가 만나서 제품을 먹고 나니까 정말 에너지가 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힘이 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 눈이 팍팍 떠질 수가 있지?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고 어떻게 기운이 남을 수가 있지? 제 평생에 저는 그런 걸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 건강식품에 대한 위력을 제가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몸에 이렇게 영양소가 부족하다, 영양의 불균형이 왔다,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네랄 결핍으로 인해서 건강에 어떤 세포가 좋아하는 것들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서 건강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안내할 때는 몸에 있는 독소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장을 건강하게 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장은 우리 몸의 뿌리입니다.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장부터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계속 했는데 실제로 이 한 장의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을 설득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뭘 먹어야 된다라고 저는 어필했거든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건강식품 일을 할 때는. 그리고 계속 몸이 산화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항산화 식품을 먹어야 되고 심장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코엔자임 Q10을 먹어야 되고 16만 킬로의 혈관을 청소하기 위해서 혈액순환 제품을 먹어야 되고 혈관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혈관 영양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근육을 늘릴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고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이 필요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제품이 필요하고 콜라겐과 같이 피부와 손톱, 머리카락 등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제품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병이 오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심플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만 알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가시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거를 진짜 주머니에 넣어갖고 가시는 겁니다. 병이 오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무언가를 먹어서 이게 에너지를 내죠. 대부분 지금 잘 보이십니까? 아, 화면을 좀 여기를 끄는 게 좋을까요? 괜찮아요? 보이세요? 보입니까? 제가 안 보여요? 꺼도 잘 안 보여요? 이게 형광색이라 그러나요? 원래? 자, 제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가서 보면 맨 처음에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잘 보이겠네요. 네, 잘 보입니다. 여기 이제 불 끄는 거를 끄시면 될 것 같아요. 말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이제 3대 영양소고 주요 에너지원을 이제 내주는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똑같습니까? 예. 그래요. 이게 방을 게 낫답니다. 소리로 들으세요. 자, 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보통 많이 먹죠. 음식을 보면 이제 보통 그렇게 되어 있죠.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흰 쌀밥을 얘기하는 거고, 뭐 밀가루 얘기하는 거고요. 뭐 빵, 뭐 국수, 뭐 면류, 뭐 그 외에 뭐 과일을 포함한 복합 탄수화물이죠. 자, 이것들이 이제 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40대 30, 30 이렇게 보통 먹으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지방 한 30,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한 30, 탄수화물 한 40 정도의 이 비율을 하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70% 넘게 탄수화물을 먹고 있어요. 10 중에 절반 이상, 7, 8명은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밥 때 되면 배가 고파서 허덕이는 것 자체가 이미 탄수화물 중독. 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질 때 가짜 공복감이 밀려오죠. 배고픔이 또 찾아옵니다. 실제로 배고픈 게 아니라 가짜 배고픔이요. 혈당이 내려갑니다. 밀가루와 쌀밥 같은 걸 먹으면 혈당이 올랐다가 그리고 포만감이 좀 느껴졌죠? 뇌도 즐거워합니다. 뇌는 포도당만 영향으로 이제 받으니까 밥 먹었다 행복해 막 이렇게 느꼈다가 조금만 지나서 또 이렇게 냉장고를 열고 뭐 먹을 게 없나 그런데 실제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밥 먹고 나서 달달한 커피가 땡긴다, 과일이 땡긴다, 빵이 땡긴다, 쿠키가 땡긴다, 다 탄수화물 중독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탄수화물 중독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밥 먹고 나서 과일을 그렇게 먹는 것도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고 있죠. 50대 이후들에게 뭐라고 이제 책을 한 권 썼냐면 50대들이요. 탄수화물을 끊어라.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탄수화물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고 에너지를 내주는 건데 그걸 끊으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끊으라 그래도 못 끊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끊으라 그런다고 밥을 끊겠어요. 국수를 끊겠어요. 빵을 끊겠어요. 과일을 끊겠습니까? 되도록 흰쌀밥을 멀리하라는 거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으라는 거고 백미, 이 하얀 가루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50대 이후부터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혈관을 멀쩡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50대라고 하는 건 절반이 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세라고 보면 이미 50세다.
그럼 나는 혈관이 절반 정도 막혀서 이제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장에서 펌핑 팍 피를 보내려고 짜서 혈관이 다 좁아진 데를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보내야지 되죠. 산소와 영양분이 가야 세포가 살죠. 안 그러면 괴사되죠. 썩죠.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팍 하고 짜야 되니까 압이 높아지는 게 고혈압이죠. 똥사분이 가끔가다 우리 질문하시죠. 고혈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럼 어떤 분들이 나쁜 거요, 나쁜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다시 심장에서 혈관이 좁아졌어. 근데 저 끝까지 안 보내면 죽어, 썩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압이 높아져서 우리가 호수로 물 앞쪽을 착 잡아가지고 멀리 있는 화분에다가 이 물을 주려고 하면 압을 높여야 되지 않냐? 그래야 멀리 가지 않냐? 심장에서 먼 손끝과 발끝 멀리 있는 데까지 피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압이 높아졌어. 그래서 썩지 않았어. 그래서 영양이 공급됐어. 고혈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생각해놓고 대답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고혈압이 온 이유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고혈압이 온 이유가 뭡니까? 혈압이 높아져서 결국은 자꾸 이제 병원에서는 120 넘으면 자꾸 이제 처방을 자꾸 내리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120에 80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200이 넘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약을 드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요. 건강관리가 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막 약을 처방해도 이게 혈압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혈관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인다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니 쓰는데 어떻게 안 막힙니까? 피가 계속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지나다니지 않아요? 근데 그 피가 깨끗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러한 음식물을 먹고 찌꺼기를 똥을 싸놓죠. 그럼 피가 지저분합니다. 피 속에 지방이 많은 병이 고지혈이죠. 피딱지가 그다음에 지방이 찌꺼기가 계속 둥둥둥둥둥둥 뛰어다녀. 그러게 뭉쳐가지고 결국 작은 혈관 이런 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혈관이 막혀서 저리다, 쥐가 나다, 뭐 하지정맥이 왔다, 기타 등등 뭐 두통이 좀 왔다 이렇게 해서 뇌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인이 옵니다. 뒷골이 좀 땡긴다. 이런 걸로 좀 사인이 와요. 그런데 아예 그냥 병원 가서는 그냥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계속 약을 좀 처방하기 때문에 평생 먹어야 되는 걸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고혈압약 끊으면 큰일 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고혈압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을 오랫동안 장복했을 때 어떻게 되나? 심장이 망가져 버리죠. 혈관이 더 늘어져 버리죠. 더 얇아지죠. 피 묽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약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보면 압이 높아지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살라고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꾸 약을 먹어서 낮출 게 아니라 혈관에 지방이 쌓였던 찌꺼기가 쌓인 걸 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상적인 건강에 대한 접근이라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낮출 것이 아니라. 자,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우리 몸에 전환이 되고 찌꺼기가 좀 쌓입니다. 여기 나와 있나요? 이산화탄소, 젖산.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 물질이 좀 쌓이죠. 밥 먹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니까 잠이 오죠. 지금 식사 안 하고 오셨죠? 예, 아침에 다 바디메이커스로 아침 식사 한 끼는 바꾸셨죠? 이제 조식은 폐지해야 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는 단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단식을 생활화할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침 한 끼는 바디메이커스를 통해서 식사를 대용하는 걸 이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제 이산화탄소 젖산이 나와서 피곤하고 잠이 와야 되는데 지금 잠이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아침에 전부 다 바디메이커스를 식사를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아미노산으로 몸속에 들어가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뭘로 먹어요? 고기 많이 먹죠?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먼저 많이 먹죠. 그 다음에 뭐 좋은 단백질이라고 얘기해서 콩, 두부 뭐 이런 걸 이제 드시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뭐 거기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뭐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뭔가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자, 단백질 섭취가 좀 많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도 이렇게 몸에
독소와 노폐물과 찌꺼기와 똥이 쌓일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은요, 육류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들이 건강 상담을 딱 해보면 일주일에 고기를 얼마나 드십니까? 술과 고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의 안주가 기름지거나 맵거나 짜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술은 주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주 3회 이상. 고기도 육류 섭취도 3회 이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어디 아픈 데가 없다 하더라도 빨리 해독을 생활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지금 예비 중풍 환자일 수 있어요. 술을 뭐 주 3회 이상, 그 다음에 고기를 뭐 그렇게 날마다 먹는다면 그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런 아미노산이 들어가서 여기 요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산 수치가 높아서 어떤 병이 생기나요? 그렇죠? 통풍이 생깁니다. 고기 좋아하고 운동 잘 안 하고 술 많이 먹으시는 분들 통풍이 많이 생기죠? 자,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도 실제로 저는 술을 안 먹어요. 그리고 야채만 먹어요. 고기만 먹어요. 이런 사람도 통풍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에 나왔을 때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냥 막 꼬쟁이로 막 정말 막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몸에 쌓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여기 황화수소라고 하는 건 옛날에 유태인 막 학살하고 그럴 때 그 가스실에 가뒀죠. 그게 황화수소입니다. 이게 단백질을 먹게 되면 몸에서 생겨나는 가스예요. 자,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음식을 여러 이산화탄소가 가스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몸에 쌓이게 되면서 잠이 오고 피로하게 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자, 단백질을 먹게 되면 몸에 암모니아, 여러분 암모니아 냄새 굉장히 좀 독하죠? 그러니까 몸속에서 그런 가스가 만들어지면서 뇌를 치면서 치매를 유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고기를 많이 먹고 육류를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단백질이 만들어 놓은 이 가스를 한번 보시면 이것 때문에 병이 온다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몸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 우리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까 고민하기 위해서 단식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그 단식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말 그대로 간헐적으로 뭐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은 매일 한 끼 정도를 단식을 해보시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지방이죠. 그러니까 뭐 고기에는 단백질과 뭐 지방도 다 붙어 있고 그 외에 기름진 거 뭐 여자분들 뭐 돈가스 이런 거 파스타 되게 좋아하시던데 실제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유제품 버터 이런 종류의 음식들 전부 다 지방이죠. 자, 그거부터 끊어야 됩니다. 실제 그게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몸이 들어가서 정말 많은 가스들을 만들어내죠. 중성지방산과 가산화지방산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이 질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자, 안 먹을 수 없죠. 먹고 나면 생기죠. 생긴 걸 그대로 두면 병이 온다. 자,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생긴 거가 아까 말씀드렸죠. 몸속에 생긴 가스와 대변에 생긴 우리 그 대장에 생긴 대변, 그다음에 뭐 담주 이런 모든 것들이 몸속에서 생기는 어떤 노폐물, 그다음에 찌꺼기, 세포가 쌓아놓은 목동 이런 가스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자, 이 똥을 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똥이라고 해서 학문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그동안만 똥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만들어지는 이러한 가스와 독소를 그냥 똥이라고 얘기한다면 똥은 날마다 빼야 됩니다. 수시로 빼야 됩니다. 계속 빼야 됩니다. 언제까지 빼야 됩니까? 드신다면 만들어진다니까요. 곡기를 끊기 전까지는 빼야 되겠죠. 화장실 가가지고 대변 잘 보는 게 똥 잘 놓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기억하고 가실 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 음식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쨌든 몸속에 들어가면 이러한 가스와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걸 계속해서 놨더니 어깨가 안 돌아가는 날이 왔고 허리가 안 펴지는 날이 왔고 어느 날 덜컥 심장이 약하다는 말을 들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대사증후군의 병이 나왔고 어느 날 덜컥 봤더니 뭐 여기저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염증 투성이다, 혹 투성이다. 여러분 여자 50 넘어가지고 가서 자궁 한번 검사해봐서 물어가나 안 나오는 사람이 있나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 독소와 찌꺼기를 계속해서 수시로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몸속에는 그러한 독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수시로 빼야 됩니다. 언제까지 뺀다고요? 곡기를 끊을 때까지. 지사, 이번 달 지사하셨죠? 예, 지사하시고 대답을 저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곡기를 끊을 때까지 딱 이렇게 하시면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소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11m 정도 되는 거를 소화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통틀어서 그냥 사실 장 이럽니다. 소화기관을 그냥 통틀어서 이걸 장 이래. 장이 건강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소화기관이 튼튼해야 된다. 위장이 안 좋은데 여기 장만 또 신경 쓰는 사람 있어. 식이섬유, 소화가 안 돼. 꺽꺽 돼. 뭐 먹으면 막 속 쓰려. 막 맨날 뭐 병원에 막 실려가. 위염이 있대요. 위궤양이 있대요. 헬리코박터균이 있대요. 어쩌고저쩌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여기가 막 난리가 났는데 여기 막 똥만 잘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있어. 이거 먹으면 똥이 잘 나오고요. 아니라는, 이거 통틀어서 이게 다 장이에요. 우리 몸에. 그러면 연결돼 있는데 어떻게 여기가 안 좋은데 여기가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몸은 연결성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건강하지 않는데 장만 건강하면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소화기관 전체가 다 건강해야 됩니다. 음식을 넣죠? 우리가 침으로, 효소로 씹죠? 넘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위산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녹여버리죠, 음식을. 그래서 죽상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십이지장을 통과해서 소장에 보내죠. 자, 소장에 있는 융털들기에다 이 죽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영양소를 분리해서 이제 보내죠. 흡수시키죠. 그런데 장벽에 찌꺼기가 많고 장 환경이 엉망이 돼서 유해균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뭔가 흡수는 안 되고 몸은 계속해서 아프고 이런데 장을 들여다봤더니 그냥 이 밸런스가 깨진 거야. 이걸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유해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깨진 걸 말해요. 오늘 앞에 이제 설명했던 우리 장은영 지사장님이 얘기해 주셨죠. 우리 BCM 챌린지는 이러한 것들을 맞추면서 2주간의 몸이 바뀌는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다. 아, 진짜 건강해지는구나. 이렇게 한다면 평생 안 아프고 살 수 있겠구나를 그 느낌을 볼 수 있는 기간이 2주라는 거고, 그동안 하는 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똥 빼고 염도 높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장 환경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아까 얘기 들으셨잖아요. 여기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초반에 우리 제품을 드셨을 때 토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위장이 멀쩡하지 않아요. 토했어요. 음식을 먹었는데 역류를 시켜버려. 우리 지금 장메이커스를 했는데 어떤 분은 부글부글해요. 부글부글해요. 막 가스 차요. 막 배가 이만하게 나왔어요. 막 이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거의 다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 그럴 수 있고요. 위가 안 좋으면 그럴 수 있고요. 똥꼬가 딱 막혀 있는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가스가 뽑아져서 나와야 되는데 막혀서 숙별이 많아서 가질 못해. 나가질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가스는 막 부글부글 효소가 막 안에서 막 하면서 이제 어디로 나가? 위로 하고 나오는 거야. 잘못된 게 아니죠. 일단 위로도 아래로도 지금 막 뚫어야 되는 거야 지금. 드릴로 막 뚫어버릴까? 항문을? 뭘로 어떻게 뚫을 거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뭘로요? 장메이커스하고 또? 예? 소금으로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금으로. 예. 소금, 물론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 일단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금을 짭짤하게 많이 좀 드시라고요. 뜨끈뜨끈하게 아침에 늘 드시라고요. 그리고 염증을 좀 잡아주고 위가 좀 좋아진 다음에 말 그대로 해독도 할 수 있고 단식도 할 수 있어요. 뭘 먹지도 못해. 위가 엉망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막 장메이커스 먹으면 똥꼬가 열리면 우리가 다 건강해지고 똥만 싸면 좋아져.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위장이 좋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뭘 먹을 수 있어요? 거부한다니까. 여러분, 위는 우리 몸에 뭐라 그래요? 위. 제2의 뭐요? 심장? 그 종아리 아니야? 제2의 뇌는 그치 장이지. 이게 다 장이긴 하니까. 우리 몸에 엔진이라 그래. 엔진.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차가 가요? 위가 그만큼 중요한 장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다 위 궤양 가다가 다 위 암 가서 절제하고 위가 요만큼 30%밖에 없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위를 어떻게 건강하게 하겠어요? 위 벽에 있는 그 염증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소금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위를 건강하게 하면서 장 막힌 걸 뚫어주면서 장 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이 소화기관에 초점을 맞추셔야 건강의 근본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어디가 좋아진다라고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된 상태는 뭘 먹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먹으면 흡수가 돼야 말이지. 장에서 흡수를 해서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된다니까 위에서 제대로 부숴줘야 돼. 죽상 형태로 내려가 줘야 돼. 그런데 그냥 건더기가 그냥 다 내려와 있어. 위 산이 제대로 막 나와가지 않아서 그냥 막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찌꺼기가 쌓이는 거야. 건더기가 내려와 있는 거야. 죽상의 형태로, 물의 형태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이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소화기관이 잘못되니까 다 망가져 버렸는데 지금 망가진 데부터 보는 거죠. 자, 무릎이 망가진 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흡수가 뭐가 안 되는 거야. 제대로 영양이 안 가고 있는 거야. 산소가 지금 안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럼 뭘부터 들여다보라고요? 장이 어디서부터라고 어디까지라고요? 입에서 항문까지 여기를 들여다보고 여기를 개선해 놓고 제대로 된 거를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대장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우리 몸에 이제 85% 면역세포가 소장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소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갖고 있는 제품 있죠? 네,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이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수시로 드시면서 이제 소장 건강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장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대장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요. 다음 거,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통은요, 이제 찌꺼기가 나와서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연동운동, 역연동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수분을 빼고 똥의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보냅니다. 자, 이 꺾어지는 이 부위에 이 숙변이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진짜 네모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장 마사지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마사지가 돼서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장을 운동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거. 이번에 경주 가서 생단사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이거 운동을 좀 많이 좀 배우고 오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이 지금 뭐 장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디테일한 공부가 좀 필요하지만 이 얘기만 좀 한번 해볼게요. 이 횡행결장 여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만드는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가 이제 횡행결장이죠. 자, 여기가 별로 운동하지 않거나 여기가 망가지면은 어떤 호르몬이 안 나와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안 나오죠. 자, 우울증도 사실은 장애 문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거 이 장애 문제입니다. 변비 있는 애들 공부 잘 못해요. 어떻게 공부를 잘해요? 장과 뇌는 연결돼 있거든요. 장청, 뇌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장을 들여다보지 않고 아이의 머리나 IQ나 노력이나 공부 안 돼요. 횡행결장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분들 중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들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가만히 또 이렇게 있다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뭘 말하면 집중을 못하는 사람 있죠? 들었는 것 같아. 입을 헤어고 벌리고 들었어. 그리고 다시 내가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리점을 하셔가지고요. 제품을 이렇게 드시면 된다고요. 그랬더니 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횡행결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행결장의 문제는 뭐냐? 말귀 못 알아듣는다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알리고 제품을 좀 소개하려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계속해서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장을 들여다보고 몸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빨리 뭘 처방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장메이커스를 하는 좋은데 일단 이분이 눈이 이렇게 되신 분들은요 장메이커스를 먼저 하면은 곤란합니다. 왜냐면 이거 왜 이렇게 화장실에 많이 가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신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신 분들은 힘듭니다. 아니 화장실 못 간다 그래서 가게 해줘 너 뭐라 그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행행결장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를 빠르게 대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있죠. 뭐예요? 별똥별입니다. 별똥별. 대장의 문제를 빨리 더 먼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위가 안 좋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않고 거의 유전적인 것도 많기 때문에 자 소금을 먹으면 위가 좋아집니다. 진하게 많이 우와 건배 막 이렇게 하고 막 뭐죠? 소금을 으아! 이렇게 하고 난 이제 앞으로 안 먹겠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야? 차라리 여기 행행결장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우울하고 난 눈이 이렇게 풀려 있다고 안 웃고 남들 다 웃는데 안 웃는 사람 있죠? 지금 오늘 그런 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얘기인가? 이러시는 분 있는데 이 행행결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깨끗해야 돼요. 여기가 텅텅 비어야 돼요. 그래서 단식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비워놔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뇌가 맑아지는 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단식하는 이유가 이거하고 뇌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정신이 말똥말똥한 상태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텅텅 비워야 돼요. 근데 여기를 청소하는 제품, 여기를 수세미질하고 빗질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잘 때 엄청 청소하는 제품이 있죠? 뭐죠? 별똥별입니다. 정신 오락가락 하시는 분, 잠을 못 주무시는 분 이런 분들도 전부 여기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왜 그래요? 장이 망가졌다니까. 사람들한테 여기 어디가 아파? 언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가 아파, 머리가 아파. 머리 아픈 거 있잖아요. 거의 장의 문제입니다. 아니 장하고 연결돼 있다니까. 태어났을 때 자 엄마 소금물 한 방울, 아빠 소금물 한 방울 만나서 아기가 딱 태어났어. 제일 먼저 생기는 세포 뭐라고 했어요? 장세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이 뇌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뇌가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결심! 이렇게 하고 안 되는 이유가 뇌에서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에서 따라주질 않아. 유해균이 웃기지 말고 통닭 넣어!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통닭을 뜯고 있어. 그러면서 이씨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렇다? 장에 유해균이 넣으라고 콜라 넣으라고 고기 넣고 기름진 거 달달한 거 맛있겠네 하는 거예요. 자, 장이 여기가 건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지로 살을 뺀다. 그런 분들하고 친구하면 돼요, 안 돼요? 장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로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막 으악 참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그 독한 사람하고 뭘 친구를 하려고 그래. 장을 들여다봐야 돼요. 다이어트 핵심은 장입니다. 뭘 제대로 먹어야 흡수가 되지. 전부 찌꺼기 쌓여가지고 아랫도리는 엉덩이는 이만해지고 코끼리 다라이처럼 되어 있고 그래놓고 무슨 운동한다고 걷는다고 또 운동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리 또 삐걱해가지고서 기부 싸고 다니죠? 등산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무릎 다 망가지죠 오히려. 그래서 아유 내가 살쪄가지고 운동 열심히 하다가 무릎 수술하러 가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얘기 잘 해주셔요. 장을 좀 들여다봐라. 장을 안 보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하는 일이 뭐예요? 생활단식 지도사들이 하는 일이 뭐야? 네 장을 네가 못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렇게 아프게 아야 살면서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는 거 왜 안 믿는 거야? 의심병 있는 사람들은 장이 망가진 거야. 뭘 얘기하면 안 믿어. 다 거짓말인 것 같아. 눈을 이렇게 약간 옆으로 뜨면서
흰자가 많이 보여. 자, 이런 사람 장부터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일단 다른 거 이것저것 먹지 말고 소금을 먹고 먼저 뭘 먹어라? 위장이 망가졌다, 장이 아주 심하게 망가져 보이는 사람 있죠? 주변에 있잖아. 집에도 있지 않아요? 많이 있구나. 자, 별똥별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드셔야 돼요. 청소를 쓱싹쓱싹 하는데 어떤 분이 이랬어요. 60년간 청소 안 했다는데 별똥별을 하루에 몇 개 먹어야 되나요? 전 요새 하루에 1개 먹고 있어요. 이러길래 60년간 청소 몇 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세제를 더 넣어라. 청소부를 더 넣어라. 청소부를 세제와 함께. 그게 별똥별이에요. 여기가 꽉 쑥변으로 시멘트처럼 굳어 있어. 운동을 안 해. 그리고 사람이 어떠냐면 배고픈지도 몰라, 배부른지도 몰라, 그냥 먹고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먹어요? 그랬더니 배고파요? 그랬더니 저는 배고픈 걸 못 느껴요. 근데 왜 먹어? 그냥 먹고 있어. 난 맛도 몰라? 장에 문제가 생겼잖아. 장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식욕이 있든 없든 하여간에 뭐 내가 이게 조절이 좀 안 되는 사람, 음식을 들면 끝장을 보는 사람, 솥단지를 끼고 먹고 그리고 막 으악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하고 이러는 게 이제 말 그대로 거식증이야. 이제 음식을 막 그냥 참았다가 많이 먹고 참았다.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갑니다. 창을 돌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거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성격이 저거 지랄 같네 저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장의 문제라고. 자, 장을 제일 먼저 케어하는 방법. 별똥별을 생활화한다. 자, 이제 요거 이제 한번 쭉 안내해 드릴게요. 장내 유해 독소 발생인데 아까 말씀드린 음식을 먹고 나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뭘 먹었는데 물고기도 밥 먹이면 똥 싸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뭔가를 먹었는데 안 싸고 어떻게 사냐고. 안 싸면 죽는다니까요. 아니 어차피 줌 미팅은 내 얼굴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몸속에 들어간 독소를 몸 밖으로 어쨌든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얘기한 거고요. 자, 이제 이 독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드름. 주변에 여드름 난 사람 있어요? 청소년기에 여드름 났었어요? 그때 장을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라고. 장을. 장내 독소를 없앴어야 된다고. 몸속에 있는 가스를 뽑아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죠. 피부과를 갔잖아. 호르몬 때문에 생긴 어떤 그런 병을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같은 거. 어떤 음식을 먹으면 가려워요. 뭐가 올라와요. 이런 사람 있잖아. 그거 약이 있습니까? 그 체질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알레르기가 약이 있냐고. 알레르기는 뭐 때문에 그렇다? 몸속에 유해 독소 때문에 그렇다. 몸속에 똥을 빼면 알레르기는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알레르기 약을 먹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자꾸 내성 생기고. 자꾸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뭐 약국에 가서 이만한 알맹이 사다 먹어요. 뭐 비염이 있어가지고요. 알레르기 약을 사다 먹어요. 알레르기가 있는데 누구보다 빨리 지금 해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약을 먹고 있대. 그래서 나온 두드러기를 넣고 있어. 그럼 어디로 간 거야? 내 눈에 안 보이면 없어진 겁니까? 아니 바깥에 보이면 차라리 긴장이라도 하지. 안에서 주렁주렁 달린 그 여드름은 어떡할 거야? 안에 주렁주렁 달린 두드러기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종양이고 염증이죠. 가만히 놔두면 그게 암이야. 지금 체내에 그 독소가 아유 그냥 똥 좀 못 나가지고 가스가 생겼나 보지. 복부 팽만이 좀 생겼나 보지. 가스가 좀 찼나 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큰 질병을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답니다.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통, 허리 아픈 거요. 아토피 약 있어요, 없어요? 눈 뜨고 지금 해독하실 분이 많이 왔네. 같이 오신 분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전부 해독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같이 해독합시다. 하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해독합시다. 해독합시다. 자, 아토피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아토피가 무슨 약이 있냐고.
그런데 그 아기를 데리고 엄마는 계속 데리고 가서 주사 맞히고 약 먹이고 아토피 있는 애들 키 안 크죠? 왜 키가 안 커? 밤새 잠 못 자고 긁어서 그렇지. 잠을 못 자는데 누가 키가 커 성장기에. 아토피 있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 봤어요? 집중이 안 되는데 뭔 공부가 돼. 장이 엉망인데. 아토피 애들은 장이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개선해줘야 되는데 엄마들이 보통 무식하죠. 이런 데 와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 그런 걸 엄마나 먹어! 이렇게 하죠. 우리나 먹어야 됩니다.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한테 계속 그 독한 약을 먹이면서 약을 바르면서 한약을 먹이면서 되냐고. 장이 썩어서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고. 밥맛이나 있나? 어떻게 고칠 건데? 인생의 삶의 질이 정말 나빠진다고. 아토피 체질 개선 안 되면 안 됩니다. 약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약이 없지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오신 분들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몸에 있는 이런 가스를 몸 밖으로 빼면 해결될 문제를 너무 돌고 돌아 어렵게 해결하더라. 신장염, 신우신염, 관절염, 류마티스, 갑상선, 전립선, 간 기능 저하,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각종 암, 고혈압, 비만, 당뇨, 중풍, 뇌경색.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질병에 대한 뭔가 그 걱정들이 있죠.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리스크.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어. 사실 우리 가족력이 좀 있는데 아프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어떡하지? 문제가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아직까지 애들 키워야 되는데 나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한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방법이 있냐고. 방법이.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게 생활단식 지도사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계속 아프냐고. 만나서 물어보세요. 안 아픈 사람 있나. 어디 한 군데라도 그냥 나일스에 난 특별하게 아픈 데가 없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관절 여기 손가락만 안 움직여. 다른 데 괜찮아. 이게 괜찮은 거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 손가락 관절에서 손목으로, 그 다음에 팔목으로, 그 다음에 고관절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 아까 예. 자, 그 다음에 노화 촉진. 야, 질병도 우리가 이렇게 많다네. 2만 한 5천 가지 있다는데 2만 5천 가지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만 다 뽑아놨는데요. 노화 촉진, 성인병 요인, 혈액순환 장애, 구취,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복부 팽만감, 영양 흡수 부진, 불면증, 노이로제, 신경쇠약, 치매, 두통, 편두통, 집중력 부족, 생리불순, 생리통, 치질, 치료, 대장하수, 방광염까지. 그냥 이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병원에 오거나 약 먹는 사람들 거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외에 질병 가지수가 2만 한 7천 가지인가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2만 7천 가지를 다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공부하면 된다? 질병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음식을 먹었고 그게 몸속에 쌓였고 독소가 몸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가스가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않아서 몸에 염증이 생겼고 그 독소로 인해서 이러한 질병이 왔다라면 2만 5천 가지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단식의 필요성인데요. 단식은요. 사실은 해독 후에 해야 되는 일이라 단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빨리 장을 개선해야 되겠고 아까 말한 거 보니까 별똥별인지 뭔지 그것도 먹어야 되겠고 장 메이커스를 통해서 빨리 똥꼬를 뚫어야 되겠고 소금물을 먹어가지고 염증도 없애야 되겠는데 자,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 뭐 사진을 막 찍으시는데요. 자, 뭘 해야 되냐? 여기 이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히트메이커스는 이거를 안내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이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하면 되나? 우리는 체온 높이기를 해야 됩니다. 사우나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런 우리 면역을 올리고 체온을 올리고 안속, 신부주열, 몸 안을 뜨겁게 한다. 몸을 안을 덮인다라는 게 이제 신부주열입니다. 신부 말 그대로 몸 안속 깊숙이 뼛속 피를 뜨뜻하게 하는 거, 따뜻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신부주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장 메이커스를 통해서 수시로 장을 이제 해독하는 겁니다.
장 속에 있는 찌꺼기를 계속해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횡행결장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그래서 오락가락 하시는 분, 뭐가 보인다 막 이러는 분 있죠. 다 횡행결장에 문제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흰자를 많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일단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보고 이렇게 눈 이렇게 뜨시는 분들을 보면서 맨날 무슨 병원 데리고 가고 기도원 데리고 가다가 굿하시고 막 이러는 거 많이 봤는데 괜히 엄한 소 돼지 잡지 마시고요. 그거 뭐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서 굿해봐야 똑같으시더라고. 똑같으시더라고. 그거는 뭐 귀신이 주는 병이다 이게 아니고 횡행결장에 문제가 생기면 헛소리를 하거나 뭐가 막 보인다 하니까 야 이거 뭐 귀신이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공부하신 분들 정말 아시겠죠? 왜 뭐가 일이 안 풀리고 저 사람이 왜 병명도 없이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어떡하지? 횡행결장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장의 환경을 좋아지게 해야 된다는 거. 쓸데없이 엄한데 돈을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똥별을 통해서 장내 환경을 좋아지게 합니다. 자,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을 전문적으로 하는 해독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 어떻게 단식을 하냐? 니네는 어떻게 해독을 하냐? 무슨 방법으로 해독을 하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우리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장 환경을 바꿔서 저희는 다이어트를 합니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저희는 단식을 합니다. 저희는 소장용 마이크로바이옴과 대장용 마이크로바이옴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별똥별은 그렇게 대장의 환경이 달라요. 미생물이 다르게 살겠죠? 소장과 대장은 당연히 다르겠죠? 자, 이게 1.5m의 대장 건강을 위해서 지금 대장암 발병률 대한민국 사망 1위 대장암이죠. 지금 거의 제1번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금 대장 관련된 제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식이섬유의 중요성 되게 많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뭐 쓱싹쓱싹 청소하는 제품, 똥 나오는 제품 그것만으로도 그냥 방판회사가 제품 한 가지로 밀어요. 그냥 이거 먹으면 똥이 시원하게 나오고 똥만 잘 싸면 그 사람들 얘기하거든. 제품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별똥별 하나 갖고는 안 된다니까. 소장은 어떻게 할 거냐고. 소장은. 소장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장기인데 따뜻해야 되는데 소장이 차가워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복부에 이불을 칭칭 감은 게 복부 비만이야. 그럼 소장을 건강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면 소장은 원래 있는 내 기본 장기보다 체온이 높습니다.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36.5도라면 1도에서 2도가 높은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음식 찌꺼기가 계속 들어와서 쌓여 계속 뭐 여기에 뭐 좋은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거는 먹지는 않고 정말 유해균이 좋아하는 거 아이스크림 달달한 거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 초콜릿 과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이런 걸 넣고 내한테 원하는 걸 다오 막 하는 거 아니야. 몸부림을 치는 거야. 자, 별똥별 아까 말씀드렸죠. 1.5m의 대장 청소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장만 청소하냐? 담즙 분비를 해줘요. 자, 간이 담즙 분비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간이 똥 싸는 게 담즙이죠. 기름을 녹이는 게 담즙이죠. 담즙 분비가 안 돼서 기미가 올라오죠. 담즙 분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찌지 뭐가 그래. 기름을 못 녹이니까 뚱뚱하지.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왜 안 되나 이렇게 봤더니 아, 많이 먹네. 나는 먹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많이 먹더라. 그래서 과식형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운동 부족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50 넘은 사람들은 운동 부족이나 그다음에 과식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독소의 문제입니다. 소장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여기를 칭칭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불을 감은 게 복부비만인데 소장을 따뜻하게 해서 더워 죽겠으니까 이불을 걷어낼 거 아니야. 복부비만을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운동을 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관절 다 안 좋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생으로 막 굶어버릴까요? 굶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영양실조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몸의 기능이 더 나빠집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 뱃살 옆구리살을 이 자전거 두께, 타이어 두께, 오토바이 두께 지금 옆에 만져봐. 우리는 지금 이게 다 만져졌었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졌네. 별똥별 먹고 우리 지금 장메이커스하고 우리 효소 제품 먹고 나서 이게 나 여기 만져보자. 지금 이게 그게 없어. 이따 만져보세요. 이따. 시간 없으니까. 자, 이게 없어졌네. 이게 없어졌어. 이게 잡혔거든. 잡혔는데 없어졌어. 자, 그 다음에 죽염.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좋은 소금 있으시면 드시면 됩니다. 저는 소금 그거 안 먹고요. 제일 좋은 거 먹어요. 드세요, 드세요. 깨끗한 소금 많이 드시고 좋은 소금 드시고 불순물이 없는 소금이 깨끗한 소금이고 좋은 소금입니다. 많이 드십시오. 소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았을 걸. 집에 가서 꼭 좋은 소금 아침마다 타서 드시고요. 2리터 정도는 항상 죽염물을 좀 드시고요. 소금을 좀 드시고요. 그리고 그럼 병원에 올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 안 해주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병원에 올 일이 없잖아요. 소금을 이렇게 먹어대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병원 가지 말라고 소금을 해서 드시는 겁니다. 좋은 소금 비싼 거 막 드시는 분이 있는데 드십시오. 드시고 우리 이제 이 경방원 죽염도 가격 대비 아주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취급해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체내 미네랄 공급. 자, 먹는 전기죠. 우리 심장이 전기가 있어야 뛰죠. 칼슘, 마그네슘, 수축, 이안 이게 이 미네랄이 없으면 아예 심장을 못 뛰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칼슘이 부족해지면 물론 이제 미네랄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칼슘이지만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그 유기이온 미네랄이 몸속에 아주 빠르게 흡수된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다른 칼슘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기존에 타블렛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거 30%도 몸속에 흡수되지 않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위장장애나 변비가 오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관절이 안 좋대. 그리고 칼슘 챙겨 먹으래. 골다공증이 심하대. 막 엄마들 병원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칼슘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속 쓰려요. 속 쓰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액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먹고 나면 엄청난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근육의 손실 없이 굉장히 예쁘게 다이어트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피곤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몸에 영양의 밸런스, 이 미네랄의 밸런스가 맞아지면 실제로 굉장히 건강할 수밖에 없고 대사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미네랄 부족 때문에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는 미네랄 그게 부족해져서 살이 찌는 겁니다. 자, 몸속에다 충분히 이제 채워지면 다이어트는 당연히 저절로 되는 거고요. 몸속의 근육 만들기 위해서 뭐 막 단백질, 유청 단백질, 막 운동 이러는데 여성은 운동을 한들 단백질을 먹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육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안에는 이미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걸 몸속에 붙이는 역할, 본드 역할을 한다. 접착제 역할을 한다. 누가 한다고요? 미네랄이 합니다. 자, 본드와 접착제 없는데 계속해서 두부를 갖다가 한 판씩 삶아 먹어보세요. 드셔보세요. 계란을 막 그냥 하루에 한 판씩 드셔보시라고. 근육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혈관 막힌다고. 노른자 빼고 드시는가? 근데 그렇게 해서 근육 늘리기 위해서 닭가슴살 먹고 혈관 막혀. 근육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난다니까요. 방법은 이 미네랄을 먹는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문제는 근육이 부족해지거나 빠진다는 문제. 1년에 한 근씩 빠져. 어떻게 하면 좋아? 얼마나 만들기는 힘드냐고. 그냥 돌아서면 근육이 붕 빠져 있어서 엉덩이는 납붕이 돼서 납작궁뎅이. 엉덩이가 볼록해야 예쁘죠? 청바지 입었는데 보니까 납작하고 이렇게 해서 똥싼바지처럼 돼 있거나 이러면 너무 안 이쁘잖아요. 왜 그래? 나이가 들면 면역이 어디에 있다? 엉덩이야. 어디 근육? 허벅지 근육. 이거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바디 체인지를 같이 사용하시면서 이 미네랄, 체내 미네랄을 공급해야 빵빵합니다. 나 90대 되더라도 이 다리로 튼튼하게 걸어 다니면서 여행 다녀야 되는데 근육이 빠져서 걷질 못하는 거야.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니까 근육이 빠진 거지. 인공관절을 넣는 게 아니라 몸에 근육을 넣어줘야 된다고. 뭘로 근육을 넣을 겁니다. 소금과 미네랄. 자, 생체 전류 올리기. 자, 이제 통증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강의가 있고 또 이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는 이렇게 그림을 보고서는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이거 막 생체 전류 이렇게 생겼는데요. 몸에다 이렇게 전기를 넣으시면요. 엄청 효과가 좋은데요. 지릿지릿지릿 하신대요.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직접 체험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몸에 전기가 부족해지면 우리는 노화가 오는 거고요. 전기가 딱 끊어져. 심전도에서 삐비비비비비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 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사망하셨습니다. 몸에 그 전기가 부족해지고. 근데 우리가 먹는 전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150세까지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지금 완전한 정보 얻고 가는 거예요. 먹는 전기를 통해서 심장 튼튼, 엉덩이 빵빵, 허벅지 빵빵, 근육 대사 잘 돼, 몸에 있는 독소 없어져, 똥꼬 뚫었어, 대장 여기에 횡행결장 여기 문제 생겨가지고 정신 오락가락해. 이 오락가락이 잡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잠도 잘 자는 거야. 오락가락하는데 잠이 오겠어요? 장애 문제라고. 그래서 불면증 약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울증 약도 다 마찬가지야. 나는 진짜 그거 있잖아. 자살 예방 무슨 뭐 1393인가 뭐 번호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막 오늘 선전하더라고. 그래서 힘들면 전화하세요 뭐 이러는데 나는 정말 거기에다도 얘기해주고 싶어. 그 사람들 전화 오면은 상담 올 때 빨리 장을 좀 어떻게 지금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뛰어내리기 전에 일단은 지금 당신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소중한 전화 한 통이고 고민을 들어줄 상대가 아니라 장을 지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장을. 응? 장을. 자, 마지막에 이제 세포에다 영양을 공급하는 거 바디메이커스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바디메이커스 얘기하고. 자, 이제 뺐어. 이제 뭐 몸속에 있는 찌꺼기를 뺐어. 독소를 뺐어. 체내 독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노폐물과 이런 찌꺼기야 똥 때문에 아프다며. 근데 그걸 다 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단식을 했어. 아니면 아침 단식만 했어. 아침 저녁으로 단식을 해서 바디메이커스를 먹었어. 그런데 계속 그럴 수 있나요? 계속 그럴 수 있나요? 이제 12월 연말입니다. 모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먹을 일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먹었다 하면 그 다음 날은 좀 저녁 단식을 통해서 좀 이게 밸런스를 맞춰놓으면 되겠죠. 계속 많이 먹는 게 문제야. 근데 가끔 많이 먹는 건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계속 먹을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매일매일 저렇게 안 좋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고 찌꺼기를 못 뺐기 때문에 아팠다면 이제 방법을 알고 이제 뺐어. 그러면 뭘 채울 거냐? 그게 바디 메이커스입니다. 세포가 좋아하는 거, 이제 입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그래 60년간 기다린 걸 이제 비로소 넣어주는구나. 몸에서 노래하는 거야. 지금 날아다니는 거 알죠? 사람들이. 지금 단식하고 사람들이 지금 엄청 가벼워진 거 알죠? 그냥 막 눈물을 줄줄줄 흘러. 그거 억지로 시킨다고 될 것 같아요? 사장님 돈 5만 원 드릴 테니까 앞에 나가서 체험 사례 말할 때 좀 많이 물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 눈물이 난다니까. 감사해서 어떻게 하는 똥사모님 이러면서 그분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울고 난리야. 왜 그러겠어요? 너무 좋아지니까. 어떤 분 이러세요? 저한테 질문하던데요. 지금 그 원장님 몸이 지금 독소가 많고요. 지금 엄청 지금 해독하셔야 되고요. 너무 피곤이 지금 쌓인 것 같고 지금 너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독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독소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대박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요. 지금도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해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엄청 몸이 가벼워집니다. 해독하고 나와보세요. 정말 이건 깃털처럼 날아다닌다는 그걸 경험 한번 해보세요. 몸이 진짜 날아다니니까. 그랬더니 정말 날아다닐까요? 이렇게 하시던데요. 지금 몸이 안 날아다니시는 분 있어요? 오늘 오신 분 중에?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날아다닌다. 몸이 아침에 너무 무겁고 짜증나고 막 그냥 남편 뒷꼭지만 보면 그냥 막 우우 이런 게 막 올라오고 화가 치밀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사람 다 지금 해독할 지금 딱 타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해독하시고 단식을 바디메이커스를 통해서 식사 한 끼 혹은 두 끼 만약에 내가 해독하고 나서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다라고 한다면 3일 바디메이커스만 드시는 거예요. 뭐 단식하니까 뭐 그냥 막 고기를 진짜 끊고 막 어디에다 감금시켜서 아무것도 물도 안 먹이는 줄 아나 봐.
소금물을 드셔야 되고요. 미네랄을 드셔야 되고요. 당연히 별똥별 드셔야 되고 그리고 뭐 먹는다고 밥 대신? 바디메이커스. 바디메이커스를 뭘로 드신다고? 간식으로, 밥으로, 음료로, 에너지 음료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막 그냥 고이 여기다 모셔놓은 분 있어. 나중에 단식할 때 먹으려고요. 여보세요! 음료로 그냥 드시면 돼요. 제품 설명을 안 들어놓으니까 천장에 예쁘게 진열해 놓는 거야. 해독하고 나서 나 단식할 때 그때 먹으려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 세포는 지금 영양을 원하고 있잖아. 해독이 완전하게 끝나는 날이 언제야? 없습니다. 계속 먹을 거잖아. 지금 점심에 맛있는 거 드실 거죠? 독소를 계속 넣고 있으면서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고. 시작을. 단식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만난 날 그날부터야. 만난 날 그날부터야. 한 끼부터 그냥 바디메이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드시는 거야.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무슨 순서가 어떤 걸 먼저 먹으면 좋죠? 그냥 아무거나 먼저 드시면 돼요. 어떤 거 주겸을 먼저 드셔야 돼요. 뭐로 아무거나 먼저 하시면 되고 이거를 어디서 한다? 이걸 어디서 한다? 사우나 안에서 한다. 사우나 안에서 한다. 예. 지금 하는 거야. 단식하면 뭐가 좋아? 예. 시간이 예. 단식하면 다 좋습니다. 여기 제가 뭐 다 적을 수가 없는데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면은 안 아픈 거죠. 옛날에 미니스커트 겨울철에 입고 나와가지고 삐딱삐딱 데이트하러 갔다가 삐걱 하고 넘어져서 그럼 이제 울다가 집에 와. 그럼 엄마가 어떻게 했어? 뜨뜻한 밥 해가지고 먹였죠. 밥 해가지고 먹고서는 먹고 있다가 아랫목에 그냥 딱 그냥 던져놓고서는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괜찮아졌죠. 된장 척 발라놓고 그리고 아랫목에서 다 그냥 구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졌어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나섰어요? 따신 밥 때문에 나섰어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 실제 뭡니까? 오늘 이거 마지막 여기 이거 핵심인데 오늘 이것만 알면 된다고요. 똥 빼면 된다. 똥 빼면 되는데 제품 몇 가지가 있었어. 그거 열심히 먹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내 몸을 결국은 건강하게 하는 게 해독과 단식인데 이거의 핵심은 뭐다? 그렇지. 그러니까 온열을 맞는데 온열조차 하는 이유가 뭐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거다. 자연 치유력이 뭐예요? 자연 치유를 극대화시킨다는 거. 자연 치유력이 뭡니까? 내 몸에 스스로 의사가 작동을 하는 거죠. 세포가 스스로 힐링 코드를 갖고 있어가지고 낫게 하는 겁니다. 내 몸에 의사가 삽니다. 밖에 있는 의사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 안에 이제 의사가 내 몸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된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요거 하고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진쌤, 다른 거 다 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요거 보이나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살피는 일에 인색해지지 말자. 나를 돌보는 일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과 같다. 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주변, 가족까지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번에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